이번 주면 윤석열 정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도 23일 마무리되었습니다. 3, 4차 계속 남아있겠지만 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7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유튜브 광고의 광고비 17억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한 내용 중 최고액입니다. 심지어 2019년 유튜브 광고비 총 집행 금액인 7억 1천만 원보다 242% 많은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 대변인, 홍보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문체부가 도서관과 읍면, 동, 민원실 등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10만 부를 제작하고 9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KTX와 SRT에 6만 5천 부의 책자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처리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커피, 바나나보다 적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포타슘과 원전의 방사능 물질인 삼정수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놓는 무리수였습니다. 전문가도 인정한 가짜 뉴스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며 연료봉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광물의 방류를 불허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버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달리 원전의 핵 연료와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사고가 발생한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비교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점철된 가짜 뉴스와 빈약한 결론을 과학이라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신들과 다른 주장, 다른 우려는 되려 모두 괴담이라고 치부합니다. 제정신의 정부라면 여러 과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단 몇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부입니다. 이 답답한 윤석열 정권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문체부는 원자력은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네, 물론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 적격 자문인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부디 이성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수석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해녀 어업인 포함한 시민 4만 명이 대한민국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헌법소원 청구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남방 큰 돌고래 109마리, 큰 돌고래 54마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돌고래까지 청구인에 포함시켰지?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을 정도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정부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 투기의 방관자를 넘어서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대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핵 오염수 투기 막기 위한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